처음 페이스북이 나왔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이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함께 나눴던 듯하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소셜미디어의 피드는 가장 멋지고 행복한 순간만을 담은 사진으로 가득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일까 감정이 늘 좋을 수만은 없는 일인데 우리 사회는 긍정적인 감정만을 좇고 있는 듯 보인다.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밀레니얼과 지세대는 더욱 그렇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이들은 너무 여리다. 누군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한 사람.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을 감정적이라고 묘사하고 본능적인 반응을 이성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아마 이런 선입견은 순간적으로 빠르게 감정적 반응이 일어난 뒤 느리고 차가운 이성이 뒤따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확실히 이런 관점에서 감정은 이성과 대척을 이룬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 직관이 종종 오류를 범한다는 사실이다. 이 두 장면은 우리가 감정에 대해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갖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우리는 늘 긍정적인 감정만을 가지고 살 수 없다. 또한 감정은 이성과 독립적이지 않으며 늘 비합리적인 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런 감정에 대한 선입견을 넘어 우리 삶을 풍부하게 경험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감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부정적 감정은 주의 집중을 강화한다. 우리는 매일 여러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또는 무엇 때문에 비롯되었는지 보다 감정이 주는 느낌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일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감정의 기능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 우리가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일으키는 느낌보다 감정이 가져오는 효과를 잘 관찰해야 한다. 감정의 메커니즘 중 하나인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은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대표적인 감정 반응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흥분 또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행동을 빠르게 만든다. 하지만 이 반응은 사실 순간적 행동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지속되는 인지 과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이와 관련하여 진행하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살펴볼 연구는 감정과 주의 집중의 상호작용에 대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많은 자극을 마주하기 때문에 그 자극을 모두 의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우리 뇌에는 선택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주의 집중이라는 기능이 있다. 우리는 생존에 중요한 정보일수록 빠른 속도로 파악하고 정확하게 반응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우리 뇌는 주어진 상황의 중요성을 감지하고 감정을 일으켜 순간적인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인지 기능에 신호를 준다. 실험을 통해 무서운 사진을 제시했을 때 강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 이후 집중력 과제에서도 빠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변화들은 뇌파 검사나 교감 신경계 신호 변화로 측정할 수 있다. 단 몇십 밀리초 동안 제시된 정서적인 사진만으로도 사람들의 주의를 빼앗을 수 있으며 이런 효과는 부정적인 자극의 경우 훨씬 더 강하게 부각된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적 반응 후 뒤따르는 다른 인지 과정의 수행이 감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또한 이 반응은 반사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정서적 자극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흥분을 유발하는지에 따라 집중력에 미치는 개인적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 말은 동물이 해로운 자극을 감지했을 때 상황이나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감정을 통해서 주의력이 높은 상태로 전환되며 상황이 종료된 후 다른 활동을 할 때에도 뇌가 한동안 주변에 대한 정보의 지각과 처리를 빠르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감정적 흥분이 우리의 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 과연 긴장과 스트레스가 나쁘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인지신경과학의 세계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감정은 인지 유형을 변화시킨다. 인간의 뇌에는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두 개의 네트워크가 있다. 하나는 해마를 중심으로 하는 인지 네트워크이고 다른 하나는 심리학에서 나온 개념으로 이제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강화학습의 뇌기전인 기저핵 중심 네트워크다. 공간 매핑과 길찾기 기능에 바탕을 두고 있는 해마 기억 시스템은 환경 중심적 관점에서 기억을 형성하며 과정이 아닌 목표에 따라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에 기저핵 기억 시스템은 어떤 단서와 결과에 대한 보상에 따라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점차적으로 행동이 학습되고 자동화된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 중 하나로 기억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억 전략의 비중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조금씩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보통 해마의 인지 매핑 기반 전략에서 강화학습 기반 전략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현상은 동물 연구와 인간 연구 모두에서 밝혀졌다. 그런데 왜 스트레스로 인해 기억 시스템까지 바뀌는 것일까? 스트레스 호르몬은 공포에 반응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편도체를 활성화하고 해마를 억제한다.
이때 편도체와 기저핵 간의 연결이 강해지고 학습된 행동을 하게 된다. 적응적인 측면에서는 인지 매핑은 탐구에 용이하고 새로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학습된 행동은 빠른 실행을 가능하게 하고 확실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 더 유리한 전략일 수 있다. 스트레스와 인지 전략의 전환을 일으키는 자극은 분명 선천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발달 시기에 부모나 사회적 환경이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 어렸을 때 지속적으로 여러 스트레스를 받고 자란 아이는 생명에 큰 지장은 없더라도 결국 인지 기능과 신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모든 스트레스에서 보호하고 온실의 화초처럼 키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기준이 낮아지고 범위가 좁아져 결국에는 현실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이 조화로운 경험이 정서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힘든 일을 극복하는 경험은 회복 탄력성 발달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불안은 우리의 인지 유형을 바꿔놓을 수 있고 정신질환에 취약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해마 기능을 계속 제어하고 보상 네트워크 중심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새로움을 추구하는 인지 활동이 줄어들고 반복적인 보상을 쫓게 된다. 보상으로 치우친 인지 시스템은 부적응적인 버릇이나 강박 또는 중독에 빠질 수도 있다. 또한 편도체의 지속적인 활성화는 해마의 일화 기억 능력을 저하시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이 나쁜 기억의 과잉 일반화를 유도해 정신질환에 취약해진다. 우리 인간의 감정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뇌인지적, 의식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 혼란 속에서도 자신에 대한 통찰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좋은 것만 추구하는 쪽으로 치우친 요즘 세상에서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하고 균형 잡힌 정서를 키우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